새벽 4시 휴대전화 진동이 은정을 깨웠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공동통장 자동이체 실패 마이너스 전기요금. 은정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결혼 후 5년 동안 단 한 번도 밀린 적 없는 공과금이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공동통장 잔액 12만 4천 원.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24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은정은 거래 내역을 천천히 확인했어요. 백화점 명품관 마이너스 185만 원 카드론 이자 마이너스 38만 원 자동이체 마이너스 5만 원. 은정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이라는 글자 위에서요. 신우이 민지가 어제 보낸 카톡이 떠올랐어요. 언니 택배 받았어요. 가방 진짜 예뻐요. 감사해요. 은정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준혁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린 채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 편안한 얼굴. 은정은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사람의 평온이 자신의 불안과 교환되기 시작한 게요. 부엌으로 나와 냉장고 위 낡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3년 전부터 적어온 비밀 장부였어요. 마지막 페이지, 붉은 펜으로 적힌 숫자. 총 지출 누계 마이너스 1847만 원. 은정은 가계부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5년 전 이 남자와 결혼할 때 은정은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결혼이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계산의 시작이 될 줄은요. 지하철 안에서 은정은 신우이 민지의 SNS를 열었습니다. 강남 카페 사진, 신상 가방 사진. 오늘도 힐링이라는 글귀. 겨우 3시간 전에 올린 게시물이었어요. 은정은 핸드폰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민지는 취업 준비생이라고 했습니다. 벌써 3년째. 하지만 은정은 묻지 않았어요. 왜 취업 준비생이 평일 낮에 강남에 있는지, 왜 명품 가방이 집으로 배송되는지, 그리고 왜 그 돈이 자기 통장에서 사라지는지. 회사 앞에 도착한 은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도 은정은 출근합니다. 계약직 디자이너. 월급 280만 원. 그녀가 이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라는 걸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동료 수진이 물었어요. 은정아, 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주말에 우리 제주도 갈 건데 너도 갈래? 비행기 값 나눠서 내면 15만 원 정도. 은정은 잠깐 망설였어요. 나는 다음에 15만 원. 은정은 그 돈으로 시댁 반찬을 3번 장만할 수 있다는 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시어머니의 부름에 시댁에 갔어요. 넓은 아파트 거실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신우이 민지, 그리고 은정과 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은정 혼자서 준비한 음식들입니다. 은정만 빼고 모두들 식탁에서 빠져나갈 겁니다. 시어머니가 음식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 손맛은 최고야. 그치, 민지야? 민지는 핸드폰을 보며 대답했어요. 네, 맛있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 민지야. 너 다음 주 면접 있다며? 정장 샀어? 아직이요. 돈이 좀 부족해서요. 은정이 수저를 든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준혁에게 말했어요. 준혁아, 동생 정장값 좀 보태줘. 면접인데 초라하게 보낼 수는 없잖아. 아, 네. 알겠습니다. 은정은 그 순간 알았어요. 이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은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설거지를 하는 은정에게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은정아,
고생 많아. 그런데 말이야. 너 요즘 우리 준혁한테 용돈 얼마나 줘? 제 월급이랑 준혁 씨 월급 합쳐서 생활비 쓰고 있어요. 그래도 남자한테 쓸 돈은 있어야지. 아들이 밖에서 초라하게 보이면 어떡해.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지금 빚도 있어서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빚? 무슨 빚? 너희 결혼할 때 우리가 전세금 다 보탰는데? 그게 생활비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가, 너는 참 돈을 잘 벌면서도 인색하구나. 인색하다. 그 말은 칼처럼 은정의 가슴을 찔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정이 물었어요. 민지 정장값 얼마 줄 거야? 50만 원 정도? 50만 원이나? 준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은정아, 그 정도는 해줘야지. 동생인데. 우리 이번 달 카드값이 300만 원 넘는데. 그래도 가족인데 어떡해. 엄마가 얼마나 신경 쓰시는데. 가족. 준혁은 늘 그 단어로 모든 걸 정당화했어요. 그날 밤 은정은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옆에서 준혁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은정은 핸드폰을 꺼내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은정 통장 47만 원, 공동 통장 12만 원, 카드 대금 327만 원. 그녀는 화면을 껐어요. 그날 밤 은정은 계산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내 돈이 아니게 됐을까요? 3일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던 은정의 핸드폰에 알림이 왔어요. 민지의 SNS 업데이트였습니다. 명품 매장 사진, 면접 준비 완료라는 글귀와 함께 정장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은정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정장 브랜드 로고가 보였어요. 5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은정은 점심시간에 그 사진을 봤습니다. 손에 든 햄버거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은정은 검색했습니다. 정장 가격 198만 원.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198만 원이면 은정 월급의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돈을 민지에게 보내준 거였죠. 은정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혁은 없었어요. 은정은 처음으로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죄책감보다 불안이 더 컸어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은정은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지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요. 서랍 속에서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수당 통장이었습니다. 은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통장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죠. 통장을 펼쳤습니다. KB국민은행 예금주 박준혁 3월 5일 이체 50만 원 받는 사람. 박민지 3월 12일 이체 200만 원 받는 사람. 박민지 3월 20일 이체 150만 원 받는 사람. 김순자. 은정의 눈이 커졌어요. 계속 넘겼습니다. 2월, 1월, 작년까지 모든 페이지에 시댁 식구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1년간 총 4,800만 원. 준혁은 단 한 번도 이 통장의 존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은정은 어지러웠습니다. 4,800만 원. 그게 얼마인지 은정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2년 동안 악착같이 모아야 하는 돈이었으니까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준혁이 돌아왔습니다. 왔어? 뭐해? 은정이 거실로 나왔어요. 손에 통장을 들고요. 이게 뭐야? 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걸 봐? 대답해. 이게 뭐냐고. 준혁의 목소리에는 놀람보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걸렸다는 당혹감이 아니라 들켰다는 불쾌함이었죠.
그냥 수당 통장이야. 그걸 왜 숨겼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죠. 대답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어떤 변명도 이 상황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걸 준혁도 알았을 테니까요. 침묵 끝에 준혁은 말했습니다. 학력 부풀렸어요. 직장도 계약직이야. 그 순간 은정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바닥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7년간 자신이 서 있던 땅이 사실은 허공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죠. 은정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이제 떨림을 넘어 깨질 것처럼 가늘었습니다. 은정아, 진정하고. 은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정하라고. 너 나한테 월급 250만 원이라고 했잖아. 그럼 결혼할 때 말한 연봉은 380만 원? 그럼 130만 원은 어디 갔어? 준혁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들 생활비 보태주고. 은정이 비틀거렸어요. 그 순간 은정은 깨달았습니다. 지난 5년간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일했는지를요. 다른 것도 숨긴 거 있어? 준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준혁이 폭발하듯 말했어요. 학력? 학력 좀 부풀렸어. 그게 뭐가 어때서? 뭐, 대졸이라고 했지만 전문대야.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중요해? 은정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직장은? 너 정규직이라며? 준혁이 고개를 돌렸어요. 계약직이야. 1년마다 재계약. 그럼 집은? 이 집 전세 담보대출 받았다며? 받았어. 얼마나? 1억 2천. 은정이 주저앉았습니다. 너 미쳤어? 은정의 세계가 무너졌어요. 결혼, 신뢰, 미래.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틀 후, 은정은 혼자 시댁을 찾아갔어요. 거실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 사본을 꺼내 놓았습니다. 가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었으니까요. 더 이상 참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 말씀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준혁이는? 혼자 왔어요. 이건 제가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은정이 가방에서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준혁 씨가 5년간 이 집에 보낸 돈이 총 9,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희 빚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전세 담보대출이랑 카드 대출 합쳐서요. 시아버지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건 너희 부부가 관리 못한 거 아니야? 저는 몰랐어요. 준혁 씨가 이렇게 시댁에 돈을 보낸 줄.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이거 봐. 아들이 번 돈인데 부모한테 보내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 돈, 제가 번 돈도 섞여 있어요. 섞여 있으면 어때? 부부 돈은 합쳐지는 거잖아. 은정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럼 제 동의는요? 저는 단 한 번도 이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동의? 아니, 며느리가 시댁에 돈 보내는데 무슨 동의가 필요해? 법적으로 필요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 공동재산 무단 사용은 재산 분할 사유가 돼요.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아, 지금 이혼하겠다는 거야. 생각 중이에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계산적인 며느리는 처음 봐. 계산적인 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민지 정장값 50만 원 달라고 하셨죠? 근데 민지는 200만 원짜리 샀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제 돈으로 사준 거잖아요. 제 동의도 없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야,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애비 없이 자라서 그런가. 돈에 이렇게 예민하네. 순간 시간이 멈췄어요. 그 말은 은정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8살 때 아버지를 잃은 은정은 평생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살았어요. 그 말은 하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아버지한테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가족이 뭔지를 몰라. 은정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가족이면 뭐든지 허용되는 거예요? 거짓말도, 배신도, 무시도? 배신? 야,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은정이 소리쳤어요. 존중해주지 않았잖아요. 단 한 번도. 시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야, 여기서 고성 지르지 마. 저 갑니다. 은정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아, 나가면 이혼이야. 정말 후회할 줄 알아. 은정이 멈춰 섰어요. 뒤돌아봤습니다. 후회는 문슨. 더 빨리 못 알아채지 못한 게 문제지. 은정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은정은 우편함에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전세담보대출 연체 예정 안내. 은정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였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 집에서도 나가야 할 수도 있겠구나. 모든 걸 잃는 거였습니다. 돈도 사랑도 이제 집까지요. 은정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몸속이 다 비워진 것처럼요. 3일 후 은정은 집에서 짐을 싸고 있었어요. 짐을 싸는 은정 앞에 준혁이 섰습니다. 은정아, 진짜 이러는 거야?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어. 알아. 근데 이혼까지는. 준혁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정말로 이혼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은정이 결국 참아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지금까지처럼요. 5년이야. 뭐? 은정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5년간 나는 우리를 위해 돈을 모았어. 나는 몇 푼이라도 모아보겠다고. 미용실도 1년에 2번밖에 가지 않았어. 장은 늘 시장에서 받고 2시간 걸리는 시댁에 가서 식사 준비와 설거지는 늘 혼자 했어. 얼마나 알뜰살뜰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너는 5년 동안이나 나를 속이면서 내 가족에게 갖다 바쳤잖아. 너라면 이해가 되니? 네가 내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우리 엄마한테 명절에 용돈 달랑 30만 원 드리는 것도 벌벌 떨면서 다 우리 가족이잖아. 정말 너한테 배신감 느낀다. 앞으로 너가 하는 말은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신뢰가 무너진 마당에 더 이상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냐. 그 말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은정은 5년간 ATM이었습니다. 감정 없는 기계처럼 돈만 내주는 존재였죠. 당신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어.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나도 안 꾸미고 싶었겠니? 나는 뭐 자동차 타고 다니고 싶지 않았겠냐고. 사실이었습니다. 준혁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은정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필요한지. 준혁에게 중요한 건 은정이 아니라 은정의 돈이었으니까요. 그런 말하지 마. 나는 너를 사랑하는지. 사랑해서 다 거짓말했니? 학력, 직장, 빚. 뭐 하나 진실이 없었잖아. 준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원하는 아들가 되려면. 나는 내가 원하는 아내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은정은 철저한 배신이고
위선이라는 생각에 치가 떨렸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과 결혼은 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믿고 같이 살아온 세월이 야속하고 속아온 자신이 안타까웠습니다. 같은 날 저녁 은정은 카페에서 변호사 이지연을 만났습니다. 변호사가 정리하며 말했어요. 혼인 전 학력과 직장 사실, 허위, 결혼 후 공동재산 무단 사용, 배우자 동의 없는 담보대출.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특히 공동재산 무단 사용 부분은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모두 진행하시겠어요? 네. 부인께서 불리한 점은 하나도 없어요.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그럼요, 생각 잘하셨어요.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제야 은정은 울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신속하게 이뤄졌습니다. 재산 분할을 위해 법원은 최근 5년간 자금 흐름을 요구했습니다. 그제야 드러났습니다. 준혁이 보낸 돈의 대부분이 부모 생활비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판사는 질문했습니다. 부부 공동 자산으로 성인 자녀와 부모의 생활을 유지한 겁니까? 그 질문 하나로 시댁은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정이 송금 중단을 요청하자 신우이는 처음엔 버텼습니다. 오빠가 어떻게든 해줄 거야. 하지만 오빠는 이미 급여 압류 절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제야 밀린 카드값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명품 할부금, 해외 결제, 월세 연체, 신우이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은정은 짧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도와줬어요. 전화를 끊은 뒤 은정은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며느리 때문이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의 돈이 끊기자 집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자동차 할부 중단, 보험 해지, 월세 하향 이사. 은정이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집 보증금 줄여서 더 작은 집으로 옮겼대. 은정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 판결문이 확정된 날 은정은 조용히 법원을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고. 은정은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냉정해진 게 아니라 더 이상 희생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손에는 이혼 판결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은정의 결혼은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은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어요. 새 아파트에서 은정은 엄마와 함께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집이었어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훨씬 좋다. 안 그래? 응, 훨씬.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정아, 후회는 안 해? 은정이 창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후회는요, 더 빨리 알아채지 못한 게 문제죠. 엄마가 미소 지었어요. 카페에서 은정은 노트북을 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포트폴리오가 떠 있었어요. 동료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와, 진짜 시작하는 거야? 응. 이제 내가 벌면 내가 쓰는 거니까. 멋있다. 그래, 제주도는 언제 갈래? 은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 달. 이번엔 내가 낼게. 진짜? 좋아. 저녁 은정은 집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켰어요. 준혁에게서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잘 지내? 은정은 메시지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차단했어요. 은정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질문들에요. 며칠 후
은정은 공항에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전광판에는 인천에서 프라하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정이 티켓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은정은 드디어 떠났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요. 비행기 창가 좌석에 앉은 은정.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나를 위한 버킷리스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 혼자 여행 가기 체크. 2. 프리랜서 시작하기 체크. 3. 엄마와 좋은 집에서 살기 체크. 은정이 펜을 들고 적었어요. 4. 다시는 나를 작게 만들지 않기. 그녀는 수첩을 닫고 창밖을 봤습니다. 은정은 잃지 않았습니다. 돈도 시간도 사랑도 그녀는 되찾았어요. 바로 자기 자신을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나를 되찾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이라는 이유로 한 사람의 희생이 당연해지는 집안, 그게 정말 가족일까요? 돈도 선택도 존중도 늘 한쪽에서만 나오는데 그걸 끝까지 참아야 하는 사람이 잘못한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더 참으셨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췄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